안녕하십니까. 영양과 건강TV 헬스 리터러시의 강민구입니다. 위생사 면허 콜스워크 위생곤충학 제10강 강론 실기 부분의 벼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벼룩의 생태를 살펴보면 벼룩은 완전 변태를 합니다. 통상 우리가 외모를 볼 때 곤충처럼 생긴, 곤충답게 생긴 거, 예를 들어서 잠자리라든지 나비라든지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은 완전 변태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 뭐 날개도 없고 언뜻 볼 때 이게 곤충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들은 대부분 불완전 변태를 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빈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관상 볼 때 언뜻 볼 때 그 곤충이라고 하기에는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벼룩은 외관상 볼 때 언뜻 그 곤충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변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날개가 없는 은시목이에요. 소형 곤충으로 1 내지 8mm 정도 젓갈색이고 또는 암갈색을 띠기도 합니다. 유충은 2회, 지금 현재 우리 그림으로 보는 요 이제 2번 이 R이고 요 이제 3번이 유충이 되겠는데요. 요 유충은 2회 탈피를 해서 3년기 또는 2년기를 거쳐서 이제 번데기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 있는데, 참고로 요 번데기의 요 그 껍데기 부분은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요게 모래알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실제 이 내부 번데기는 이 5번처럼 생긴 거니까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알의 부화 기간은 일주일, 유충의 발육 기간은 2주일, 그리고 총 수명은 6개월 정도 돼서 이제 총 한 1년 이상 정도 되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부분, 구부의 소학 기능은 숙주의 털을 가로지르며 이동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이제 소학 부분이 그 숙주가 이제 얘가 이제 그 머물러 사는, 기생에서 사는 애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다 그러면은 사람 또는 이제 뭐 그 쥐라든지 뭐 이런 것은 거기에 그 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털들을 가로질러서 이동하기 편리하게 그렇게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촉수 감각 기관은 이 뒷부분 9번 9번 복판에 작은 비늘꽂이 모양의 미절이 들어 있어서 진동하고 이산화탄소의 감지 작용을 아주 깔끔하게 해내는, 아주 파워풀하게 해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서 그 종류에서 보시겠지만 질치벼룩과 무질치벼룩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질치가 이렇게 그 빗살처럼 이렇게 생긴 거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무질치벼룩은 사람벼룩, 모래벼룩, 닭벼룩, 열대벼룩 이런 것들이고, 질치벼룩은 개벼룩, 고양이벼룩, 유럽 쥐벼룩, 생쥐벼룩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생활 주기별 그 형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얘가 이제 성충이죠. 얘가 이제 R이 되겠고, 성충이 R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유충으로, 그 다음에 퓨파라는 이제 번데기 구조로 이제 넘어가면서 다시 성충이 되는 이런 이제 사이클을 보이는데, 이제 요게 이제 R이죠. 그리고 실제 요 C는 이제 그 번데기가, 얘가 이제 여기를 먼저 가지고 이렇게 유충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번데기로 오는데, 이 번데기에 모래알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고, 실제 그 안에 실제 번데기가 들어 있죠. 이것이 이제 다시
이렇게 성충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이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면 요게 눈이죠. 예, 요게 볼따구. 그다음에 이제 촉각 부분, 전흉배반, 요게 이제 질치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중흉배반, 그다음에 요게 후흉배반, 요게 이제 중흉배 질치고 요게 후흉배 질치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제일 복배판, 요게 이제 이렇게 점점점점 생긴 요게 이제 기공이 되겠고, 얘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서 이게 7복배판, 전 감각모, 여기 감각기, 이게 미절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기죠. 그 다음에 파악기, 파악기가 있는 건 순놈이라는 뜻이에요. 즉 9복배판, 8복배판, 그리고 여기가 이제 6복배판, 요게 6복배니까 얘가 7복배판이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다리, 여기 이제 발톱이 있고, 요게 부절은 발바닥 쪽인 거예요. 경절은 종아리 쪽인 거죠. 이제 기절은 허벅지 윗부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협줄치, 이렇게 이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기절서부터 기절, 전절, 퇴절, 경절, 부절, 이렇게 이제 다리가 이제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암소 이제 지금 복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보면 여기 수정낭이 있고 미절이 있는 부분은 요거는 이제 암놈 부분이고, 요게 음경 파악기 부분, 그 다음 미절이 있는 부분은 순놈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치벼룩과 무질치벼룩이 있는데, 이렇게 질치가 있는 벼룩이 있고, 여기 질치가 없는 벼룩이 있죠. 이렇게 질치가 없는 벼룩의 대표적인 게 사람벼룩이고요. 무질치벼룩의 대표적인 것이 요건 이제 고양이 벼룩이고, 얘는 개벼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종류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람벼룩은 주로 사람을 숙주로 해서 흡혈을 하죠. 그런데 이가 숙주 선택성이 무지하게 깐깐한 편인데, 벼룩은 아무나 그냥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개벼룩이라고 해서 꼭 개한테만 산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 주로 숙주가 개벼룩은 개다라고 하는 측면이지, 이처럼 아주 철저한 숙주 선택성이 없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사람 벼룩은 크기가 2 내지 4mm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사람 벼룩이죠. 흉측선이 없고 흑사평 전파에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게 사람 벼룩이에요. 실제 쥐벼룩이 아주 결정적으로 흑사병 감염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모래벼룩이라는 것이 있는데, 잘 발달된 주둥이가 두부에 있고, 암컷은 일생 동안 숙주 피부에 묻혀 지낸다. 그러니까 숙주 피부 안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없고, 그것 때문에 이제 2차적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사람, 가축, 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래벼룩에,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벼룩은 숙주 선택성이 그렇게 까다롭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소나 돼지나 아무데나 그냥 막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닭벼락, 다수의 극모를 가지고 피부 조직에 기생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열대벼룩은 흑사병, 발진열을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흉측선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요 숙주는 시궁지나 지붕지 해서 이게 우리가 통상 쥐벼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열대벼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무줄치벼룩, 즉 다시 한번 무줄치벼룩 얘기를 하면 사람벼룩, 모래벼룩, 닭벼룩, 열대벼룩 이런 것들이 이제 무줄치벼룩이고, 질치벼룩이 이렇게 이제 지금 질치가 있는 이런 것들이죠. 요것이 이제
우선 종류를 먼저 보면 개벼룩, 고양이벼룩, 유럽쥐벼룩, 생쥐벼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벼룩과 고양이벼룩은 숙주 선택성이 전혀 없어요. 사람도 공격하고 이제 협줄치와 전흉줄치가 잘 발달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쥐벼룩은 역시 사람한테 흡혈을 합니다. 전흉줄치는 있지만 협줄치는 없어요. 이 유럽쥐벼룩이 흑사병과 발진열 전파의 아주 온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쥐벼룩, 생쥐의 높은 발생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흉줄치와 협줄치 모두 있지만은 협줄치는 후방으로만 향해져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맥의 질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의 질병은 우선은 이제 벼룩 자체가 이제 무는 것, 즉 자교라고 그러죠. 자교에 의한 물리적인 피해가 당연히 있죠. 사람 벼룩, 개 벼룩, 고양이 벼룩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흑사병, 일반적으로 페스트균이라고 하는 거죠. 열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균이에요. 이거는 이제 유럽 쥐벼룩, 열대 쥐벼룩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매개가 되고, 물론 고양이 벼룩이나 일본 쥐벼룩도 흑사병을 매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진열은 뮤린 티푸스라고 하는 이제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열대 쥐벼룩, 유럽 쥐벼룩, 개벼룩, 고양이 벼룩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고요. 발진열에는 사람 벼룩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조충의 중간 숙주 역할을 역시 벼룩이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제, 즉 방제법을 보시게 되면 벼룩의 경우 화학적 방제가 직접적으로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벼룩이 기생하는 야생 쥐에 대한 방제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는 병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매개차 방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쥐를 방제하는 그런 순서로 한다. 왜 그러냐면 벼룩은 숙주, 즉 쥐가 죽으면 얘는 숙주 선택성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다른 데로 튀어버려요. 다른 쥐로 가거나 또는 쥐가 아닌 다른 숙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쥐를 먼저 잡으면 안 돼요. 벼룩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쥐를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순서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물리적 방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기생숙주인 야생쥐에 대한 출입을 막거나 야생쥐의 이동 통로를 막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 벼룩은 비교적 서늘하고 습하고 유기물질이 많은 곳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환경정리, 청소를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서식하기 어렵게 하고, 애완동물에도 벼룩이 기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완용품 청소하고 일광, 건조를 철저히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고전에 주택 내 축사나 이런 데에 이제 잔류성 살충제인 유제, 수화제, 분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잔류 분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화학적 방제 계속해서 살펴보면 숙주인 야생쥐의 이동 통로에 잔류성이 긴 살충제를 살포해서 야생 쥐가 이동할 경우에 살충제에 의해서 이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제 10% DDT나 4 내지 5%의 말라티온, 그리고 2%의 칼바리, 그 다음에 1%의 테트라마트린 같은 것들을 이제 살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벼룩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나방에 대한 독나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